안녕하십니까. 수학강사 백대호입니다. 3월 모의고사 치느라고 이제 고3 현역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겨울방학 동안의 실력을 가늠해보기 위해서 문제지를 뽑아가지고 보신 이제 우리 재수생 또는 N수생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시험 보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저는 지금 이제 미적분 영역을 좀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따로 드릴 수 있는 말씀도 답지와 해설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을 거니까, 우리 굳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수열의 극한, 여기에만 국한돼 있으니까, 그냥 척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시교육청이 좀 일을 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문제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3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냥 수투에서도 많이 보고 있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그래서 나머지 항들 필요 없는 거 지워주시고 최고차항의 개수 b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4번은 성공률 100%의 야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무한대니까 3 필요 없고요. 그럼 이제 n제곱이랑 n이 있으니까 얘를 나누시면 an을 얘랑 딱 맞게끔 특정한 수열 하나를 찝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n을 제가 n분의 2랑 곱했을 때 3이 나오도록 이제 2분의 3n 이라고 특정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1이 지워지고 n이 하나가 약분이 돼서 3n분의 an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3으로 나눠줘서 2분의 1이라고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들 일단 시간 확보를 위해서 많이 푸실 것 같은데, 고3 여러분은 서술형도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샌드위치 정리 반드시 아셔야 되고, 수렴하는 꼴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얘는요, 꼭 필요한 수렴하는 꼴을 적당히 곱해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쪽에 저한테 n제곱하고 2n분의 3이 필요한 거니까 곱해줍시다. 자, 그러면 이쪽 원래 분자에 있던 an을 제가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럼 원래 없었던 이제 2n 플러스 3과 n제곱을 똑같이 식 조작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남아있던 3n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위에 있던 n 이 둘이 곱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값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3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계산을 하면 이게 6n제곱, 우리 필요 없는 건 지웁시다. 6n제곱, 6n 세제곱에다가 n 세제곱이니까 6분의 1로 수렴함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2분의 1이라는 똑같은 정답을 처리하는 방법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넘어가고요. 자, 25번을 보시면 자연수 K에 대해서 수열 AN의 일반항을 이렇게 주셨어요. 자, 근데 이게 수렴하도록 이라고 그랬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일단 갈라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10의 K의 N제곱으로 쭉 분자를 가르게 되면 10K 분의 K제곱 플러스 9 이것을 N제곱한 수열과 그 다음에 K분의 3을 N제곱한 등비수열의 합으로 AN이 구성됐죠. 근데 등비수열 특성상 발산을 하게 되면 다른 하나가 수렴을 해도 저 수열이 이제 발산을 하게 되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어차피 자연수니까 제가 이 값이 양수임은 잘 알고 있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1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게 10K가 넘어가서 또 넘기면 K제곱 빼기 10K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부터 9까지 라는 숫자의 범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얘는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자, 그래서 둘을 교집합 해주시면은 3부터 9까지니까 7개라고 4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6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우변을 살펴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죠. 자, 그래서 이 시그마 안쪽에 있는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냐? 첫째 항은 살짝 미분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1 넣었을 때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빼기 3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an 빼기 n제곱이라는 게 4n 빼기 3이랑 n 플러스 1을
곱한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사실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AN의 최고차항 그게 뭐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살짝 정리해서 4n제곱에 넘겨서 5n제곱 만들어주시고 5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6번까지는 뭐 별 무리가 없이 잘 진행이 됐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27번부터일 것 같은데 저랑 칠판 지우고 나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든 항의 양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조건 읽어보니까 지금 x가 0부터 3 사이일 때 이런 방정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살펴보면은 지금 2n개가 나온다 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거슬리는 게 구간은 고정되어 있고 제가 그래프를 그 구간 안으로 몇 개나 우겨 넣어야 되는지를 따지는 문제인데 이게 제가 학생 때부터 좀 즐겨 쓰던 방법인데 구간의 길이를 바꿔도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를 바꿔도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이제 변하지 않음을 조금 이용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방정식에 AN이 나눠져 있으니까 굉장히 짜증나죠. 그래서 x 대신 ANX를 대입한다고 치면 어차피 그래프를 뭐 확대시키던 축소시키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구간도 같이 늘어났을 때 방정식의 실근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정식을 사인에 파이x는 1이라고 바꿔주고요. 구간이 다시 x 대신 ANX가 대입이 됐을 거니까 얘도 0부터 AN의 x 그리고 3으로 바꿔주면은 0, x, AN분의 3 하고 구간이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를 하나 0부터 3 사이에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를 하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을 구성하고 있는 좌변, 우변을 다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제 사인 파이 x니까 주기가 2인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저한테 뭐 맨 마지막 끝자락에 뭔가 이렇게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y는 1이라는 걸 그어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사인이 언제 극대값을 갖는지 체크하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2분의 1, 이쪽은 2분의 5 해서 공차가 2인 등차수를 계속 이룰 건데 제가 n번째 교점을 조금 파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1 넣었을 때 1, 5 넣었을 때, 아니 2 넣었을 때 5니까 지금 분자라는 게 4n 빼기 3을 이루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이 교점을 지금 몇 개를 포함을 시켜야 되냐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이 n번째 것까지 포함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럼 이 2n번째는 과연 x좌표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분모는 똑같을 거고 분자가 n이 들어갔을 때마다 저렇게 하나씩 나오고 있었으니까 제가 2n이라는 걸 n 대신에 넣으면 되겠죠. 그럼 8n 빼기 3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교점까지 제가 포함을 하고 싶으니까 최초로 잡았던 요 an분의 3이라는 부등식의 오른쪽 경계값을 얘보다는 오른쪽에 배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쪽 2n 플러스 1 번째는 제가 포함하고 싶지 않은 해니까 2분의 8n 플러스 1이라는 이 분자는 절대 an 분의 3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an분의 3이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럼 대략의 대소관계가 정해졌고 그 다음에 얘 등호 안 되고요. 얘는 등호 돼서 이렇게까지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저희가 구하는 게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an 이게 무엇이냐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적당하게 n으로 나눠주고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한다고 하면 양변에 다 극한을 취한다고 해주면은 양쪽 극값이 다 4로 수렴하고 있음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nan분의 3이 4로 수렴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4분의 3으로 수렴하고 있어야 4라는 값을 만들어낼 테니까 문제의 정답은 4분의 3 해서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칠판 지우고 나서 28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차 함수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bx라고 하는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기함수죠. 자,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도 나와 있으니까 뭐 모양을 결정하는 데는 그 값이 있냐 없냐 이 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고 조건을 읽어보니까 이 극한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존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런 극한값을 보통 x의 범위를 나눠가지고 계산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x의 n제곱이 걸려 있으니까 얘들의 수렴과 발산이 바뀔 수 있는 마이너스 1과 1을 경계로 해서 저 극한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어차피 x의 n제곱, x의 2n제곱 얘들이 전부 다 0으로 갈 거니까 1이랑 fx만 남아서 이 사이에서는 fx라는 함수가 형성이 됨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끝에서는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제 거듭제곱 할수록 영향력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상수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워질 거니까 그리고 또 n제곱이 2n제곱을 한 것보단 영향력이 작으니까 이 둘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x의 제곱으로 둘 다 구해낸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도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겠죠. 자, 그럼 제가 x에 1을 넣는다고 치면은 저 극한값 자체는 이제 어차피 거듭제곱을 해도 1로 갈 거니까 3분의 3 더하기 f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부호를 결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지금 x의 n제곱에서 생기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써주면 x의 2n제곱은 1이 될 거니까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 다음에 또 똑같이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에다가 f의 마이너스 1 하고 계산이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저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해야 되니까 n이 짝수건 홀수건 똑같은 극한값을 내뱉도록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n이 짝수건 홀수건 그냥 이 덩어리 자체가 통으로 없애지면 되기 때문에 얘는 0이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나눠가지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n이 홀수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나올 거니까 제가 1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고 n이 짝수면 마이너스 1이 거듭제곱돼서 1이 될 거니까 3분의 3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3 더하기 3f의 마이너스 1이 지금 3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들이 없어지고 f의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것까지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f의 마이너스 1이 0이 됐으니까 fx가 원점 대칭 기함수라고 했고 여기에서 f의 1도 0임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제가 x가 1일 때도 이제 1이라는 값을 갖는구나 찾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 그래프를 그려보고 문제에서 gx라는 걸 이 극한값으로 똑같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x에 대한 함수로 바라보고 y는 k라는 자연수 값을 갖는 상수함수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딱 1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제가 이렇게 x축, y축을 그리면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양 끝에는 2x 제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2차 함수가 일단 그려진다.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이제 극한값이 1이었으니까 이렇게 1을 넣었을 때도 1이었으니까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3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얘의 절편이 마이너스 1과 1과 0에서 생기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래프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지나는 3차함수를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자연수를 쭉 그어봤을 때 교점이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2보다 큰 거를 그었을 때는 교점이 계속 2개씩은 보장이 돼 있는 상태고 1일 때도 2개니까 당연히 2일 때만 하나가 돼야 되고 이 아무것도 없는 교점을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그래서 fx는 이제 극대가 2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fx의 식이 저한테 절편으로 다 잘 나와 있어서 최고 차이 계수를 a라고 했으니까 x제곱 빼기 1이라고 해주시면은 비율관계 때문에 이쪽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임을 알 수 있고 이쪽에다가 대입해주면 2가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봅시다. f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은 이쪽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가 될 거고 여기 제곱돼서 들어갈 거니까 3분의 1에서 1을 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지금 2라고 그랬으니까 a는 3루트 3이 나왔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는 이제 g-2분의 1과 그 다음에 g2를 구하라고 했는데 g2는 이미 2차 함수의 함수값으로 잘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는 어차피 fx에다가 넣을 거니까 한번 넣어줍시다.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a고요. 그 다음 뒤에 4분의 1에서 1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3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얘를 3배 줘서 루트 3이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8번 뭐 수열의 극한으로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돼 있어가지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조건 맞는 미지수 값도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 시키시는 문제였는데 차근차근 해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일 때도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자, 칠판 지우고 나서 29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중심이 c고 반지름의 길이가 n인 1이 이렇게 있대요. 자, 그리고 나서 AB의 길이는 2가 됐고 여기에 BAC라는 각도를 2등분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뭐 세타라고 이렇게 두면 CAD라는 게 2등변 삼각형일 거니까 길이는 n일 거고 역시 각도 또한 세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세타, 이쪽에 있는 세타 때문에 CD랑 AB가 평행한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B를 포함하지 않는 호 AD 위의 점 1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 BD와 DE의 길이 B가 루트 2대 1이 되게끔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BD의 길이는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D1을 구하고 문제에서 삼각형 CDE의 넓이를 잘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넓이가 지금 SN인 상황.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좀 해볼 건데 원이라는 게 사실 각도를 굉장히 숨기기 좋은 도형이라서 원주각과 중심각은 파악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호 BD에 대해서 원주각이 지금 이렇게 A로 잡혀있고 세타니까 중심각은 2세타가 되겠죠. 뭐 아니면 2등변 삼각형이니까 이쪽에 2세타 평행한 것으로 억각으로 찾아내도 상관은 없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C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관찰을 한다고 치면 이쪽 AB가 절반된 1이라는 길이가 나올 거니까 코사인 2세타는 n분의 1이라는 것도 얻어냈죠. 자, 그러면 이쪽도 역시 n이라고 해서 2등변 삼각형이 CBD가 생겼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BD를 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BD를 제곱한다고 치면 n제곱 n제곱 더해서 2n제곱이 될 거고요. 빼기 2n제곱에다가 코사인 2세타인 n분의 1을 곱할 거니까 BD의 제곱은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BD가 구해졌는데 우리는 얘를 루트 2로 나누게 되면은 L이 나오니까 DE의 길이는 BD의 루트, 이거 제곱한 거에 루트 씌워주시고 2로 나눠주면 근호 내부의 식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D2라는 게 이렇게 루트 n제곱 빼기 n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CD의 넓이를 구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C, E, D2라고 합시다. 그렸다고 하면 얘가 지금 루트 n제곱 빼기 n이 된 거고, 역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높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n이었으니까 얘 절반 해서 피타고라스를 써주면은 높이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높이라는 거를 제곱을 해주시면 빗변의 제곱에서 얘 절반한 거의 제곱을 빼줍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4분의 3n제곱 더하기 n이 나왔으니까 높이라는 게 2분의 루트 3n제곱 빼기 n으로 잘 결정이 됐고, 이제 넓이를 구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러면 넓이 SN이라고 처음에 썼던 게 2분의 1에다가 밑변에다가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식이 완전하게 결정이 됐고,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극한값이 리미트 하고 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루트 3n 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4분의 1로 좀 뽑아낼게요. 그럼 루트 3n이 남을 거고, 이쪽에 sn을 n으로 나눈 값을 이제 뒤에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n으로 나눈다고 치면 얘를 루트 n으로 나눈 것, 얘를 루트 n으로 나눈 것과 똑같을 거니까 2분의 1, 2분의 1 먼저 뽑아냈다고 치시고, 뒤에 이 루트 내부를 제가 n 빼기 1, 그 다음에 이쪽에선 3n 빼기 1 이라고 적어서 마무리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루트 2차 빼기 루트 2차의 경우는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잘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얘를 전개했을 때 3n제곱 빼기 2n 더하기 1 하고 나올 건데, 이게 지금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루트 3n에다가 빼기 루트 3분의 1 하고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최고차항이 날아가니까 루트 3분의 1만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요 극한값은 4 루트 3분의 1이니까 유리화를 해주면 12분의 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고, 분자 분모만 잘 더해가지고 더하는 거죠. 잘 더해가지고 답 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3하고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 분석 해주시고, 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코사인 뭐 구하는데 별 지장 없을 거고, 필요할 때만 이제 변 길이 구할 때 코사인 법칙 써주시고, 뭐 또 높이 구할 땐 피타고라스 정리도 써주시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칠판 지우고 나서 마지막 문제 3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fx는 0보다 크거나 작고 2보다 작을 때,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이런 최고차항의 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주기성이 보장돼 있는 함수예요. 자, 그리고 공비 R이 이제 AN에, 등비시열 AN에 공비로 잡혀 있는 거고, 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저 아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일단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고 했고, R은 유리수라고 했는데, 우리 유리수라는 이 표현은 분모 분자를 서로 소인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공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부호가 절대값을 씌우고 a분의 b, ab는 서로수 까지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합쳐서 b는 1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a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일단은 해줄게요. 공비가 1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상황인데 이제 마이너스 1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고, 공비가 양수인 경우에는 같을 수도 있다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나 조건에 fx가 이제 극값을 갖는 위치, 그게 an의 어떤 특정 k번째 항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 극값의 범위, 그러니까 a의 범위는 0부터 10 사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연수 k의 개수가 3개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fx가 언제 극값을 갖는지 파악하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fx의 그래프를 일단 양수 범위에서 좀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볼록볼록하고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2, 4, 6 해가지고 쭉 갈 거고 10까지만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뭐 극대는 1을 대입해서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fx가 언제 극값을 갖냐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차근차근 파악하다 보면은 fx가 이제 정수일 때 극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의 k가 지금은 0부터 10 사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수가 되고 이 자연수는 1부터 9 사이예요. 자, 그러면 1부터 9 사이의 자연수 중 3개를 저 범위 내에서 갖는다는 거니까 이렇게 등비수열이 형성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공비의 범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때 등호 1이 있었는데 1이 되는 순간 자연수부터 해서 시작을 하면 계속 자연수가 나올 거니까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공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벗겨주면은 제가 아까 썼던 조건이 완벽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비랑 엮어가지고 관찰을 해볼 건데 an이라는 건 지금 1보다 작은 수, 절대값에서 1보다 작은 수를 계속 곱하고 있기 때문에 an의 절대값은 계속해서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소하고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또 음수면은 뭐 감소했다 증가했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대충 절대값이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an이라는 얘는 크기가, 항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는 수열이다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거쳐봐야 되는데 아직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요 극한을 해결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계속 이제 an, an 플러스 1, an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어차피 an은 0이 되지 않을 거니까 왜냐하면 뭐 0이 되는 특정항이 있을 때 공비가 0이라고 쳐도 자연수가 쭉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제 00000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초항 빼곤 전부 다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공비의 범위가 사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로. 자, 그리고 웬만하면은 제가 이제 이쪽부터 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얘가 답인 상황이고 뭐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답을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조건을 일단 정리를 해보면 제가 an으로 나눴을 때 얘는 r이 되고요. 얘는 1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는 r이 되니까 a1 곱하기 r은 a2라고 쓸 수 있고 얘는 r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차피 얘는 0이 되는 거니까 지금 20분의 81이라는 값은 r 더하기 1분의 a2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r은 범위가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1을 더하면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a2도 당연히 양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요 a7이라는 게 지금 공비를 5번 곱해야 되니까 공비가 음수면은 마킹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비가 양수다로 결론을 내려도 되는데 공비가 음수인 것부터 쭉 밝혀가면서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마인드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어느 항이 자연수가 될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1부터 9 사이에서 3개가 존재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an은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r을 일단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썼던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무조건 음수기 때문에 자연수에서부터 시작을 하며 공비를 한 번 곱했을 때 무조건 음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공비를 한 번 곱한 건 의미가 없으니까 2번 곱한 두 칸 걸러서 그러니까 짝수 제곱을 한 만큼을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특별한 자연수에 a 제곱분의 b가 곱해졌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또 그 다음은 a 4제곱분의 b 4제곱이 곱해졌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a 6제곱분의 b 6제곱도 곱해질 건데 우리가 필요한 건 최초의 자연수에서 2칸 걸러 2칸 건너 자연수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수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a 4제곱분의 b 4제곱을 곱해도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1부터 9 사이의 4제곱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1부터 9 사이에 4제곱수가 있나? 살펴보면 1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논리로 제가 0부터 1 사이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게 자연수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자연수에다가 지금은 공비가 a분의 b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만 곱해도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수가 안 나오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니 이쪽에 있는 게 제곱이니까 이때 자연수는 제곱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부터 9 사이의 제곱수는 1, 4, 9 정도가 있으니까 볼 건데 우리 공비가 1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1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감소를 할 거니까 1에서부터 쭉 감소하는 게 자연수 3개를 만들어낼 일은 없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a가 1보다도 크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걸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곱수는 4 아니면 9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b는 서로소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제곱수를 4로 만드는 순간 a 제곱은 4가 돼야겠죠. 그래서 제곱수에 따라서 a랑 b의 순서쌍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곱수가 4니까 a는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자연수 1밖에 없죠. 그래서 b가 1이 되는 상황. 자, 그리고 얘가 9면은 a가 3일 수밖에 없고 이때는 b가 2랑 1밖에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공비를 2분의 1,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3개로 추리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제가 A2를 10분의 81에다가 R 플러스 1이라고 찾았었으니까 적당히 9부터 시작해서 4부터 시작할게요. 2로 갔다가 1로 가는 이런 게 등장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몇 번째 항이 A2에 얻어 걸릴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는 공비가 2분의 1이 됐으니까 A2의 값이 2분의 3을 넣어주면은 10분의 81에다가 이제 2분의 1 넣은 거에 1 더해서 2분의 3이 됐고 얘는 지금 약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수열 A의 두 번째 항이 지금 절대로 등장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첫 번째 제곱수가 4인 경우는 땡이었네요. 자, 그럼 제가 9부터 시작해서 3, 1로 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A2를 다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건데 10분의 81이 나올 거고 여기에다 3분의 1을 넣었으니까 3분의 4가 될 거예요. 그럼 이쪽에 이제 5분의 5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5라는 게 절대 3분의 1을 계속 곱해서 없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제곱수가 9일 때 B가 2인 경우도 제껴졌다. 그래서 A가 3이고 B가 1이라고 결론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비가 결정이 됐고 제가 공비에 따라서 A2를 10분의 81에다가 3분의 2 넣어서 3분의 5 된 값을 계산을 해주면 2분의 27이 나오는데 2분의 27을 적당히 3분의 2씩 계속 곱하다 보면은 A3이라는 게 여기 3분의 2 곱했으니까 9가 나와요. 그래서 9에서부터 시작해서 3분의 2씩 그러니까 9, 6, 4 이렇게 가는 수열이 등장을 했으니 얘가 A3이다. 자, 그래서 뭐 답이 다 나온 상황이니까 A7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A2, 2분의 27에다가 공비를 5번 곱할 거니까 3분의 1을 5번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의 5제곱, 2의 5제곱. 그러면 얘가 3의 세제곱이었으니까 9가 될 거고 얘는 2의 4제곱이 될 거니까 16이라서 9분의 16 다 더해주면 9분의 2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조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유리수라는 표현이 되게 낯설 건데 우리 작년 사관학교, 재작년 사관학교 문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수라는 표현은 서로소인 자연수로 저렇게 나타낼 수 있다를 가지고 공비를 차근차근 잘 관찰을 했으면 이제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30번이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시험장에서 이 판단을 쭉쭉쭉 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일단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평가 문제와 이제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니까 잘 복습까지 하시고 틀린 점 보완해가지고
꼭 혼자 풀어낼 수 있도록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적분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5월 고3 여러분은 5월 모의고사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4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될 것 같은데 다음번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만 인사드릴게요. 안녕.